웹툰 업계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1조 5,660억 원. 네이버의 유료 웹툰을 결제할 수 있는 단위, 쿠키 156억 개를 살 수 있는 가격이자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사업 1년 예산과 비슷한 금액이죠. 웹툰 산업의 크기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웹툰을 론칭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IP를 이용한 영화, 드라마, 게임 등 2차 콘텐츠 제작까지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한국 웹툰에 관심을 가져 작품 하나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위 말하는 대박 작품 하나로 한 해에 몇십억씩 벌어들이는 작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의 박태준 작가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205억 5천만 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논현동에 79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패션왕의 기안84 작가도 45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하였으며 방송을 통해 버는 수입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2021년 기준 1년 내내 연재한 웹툰 작가의 평균 연간 수입은 1억 1,870만 원 정도입니다. 1년 이내 연재를 시작한 웹툰 작가의 수입도 평균 8,573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어요. 같은 해 제일 많이 받은 작가는 124억 원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망이 이렇게 좋은 산업이니 당연히 웹툰 업계에 뛰어들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의 수는 매년 늘어 2023년까지 약 1만 명가량이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 작가 지망생은 그보다 14배가 많은 1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만큼 웹툰 시장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레진, 봄툰, 미스터블로, 탑툰 등 사업이 커지는 속도에 따라 웹툰을 연재할 수 있는 플랫폼의 수도 상당히 많아졌죠. 당연히 플랫폼끼리의 경쟁도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기다리면 무료 일명 기다무입니다. 유료 웹툰인 작품의 초반부를 무료로 풀어 새로운 독자의 유입을 돕고 유료 결제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프로모션이죠. 문제는 플랫폼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 프로모션 비용을 전부 작가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사에서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를 전부 가맹점이 떠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대체 이런 갑질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웹툰 작가의 계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웹툰 업계의 계약 분위기를 보면 작가가 플랫폼과 직계약하는 것보다 에이전시를 통한 간접 계약을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가가 에이전시에게 작품을 공급하면 에이전시는 플랫폼과 한 번 더 계약을 체결하고 만화를 납품하는 것이죠. 작가 입장에서는 에이전시를 통하게 되면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기획 단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연재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하지만 플랫폼에 에이전시까지 엄밀히 말하자면 한 작품에 대한 계약이 2번이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에 쥐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웹툰 한 화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원이라 했을 때 수수료를 다 떼고 나면 작가가 받는 돈은 10에서 20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을 넘게 번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웹툰 작가의 평균 연간 수입 1억 8천은 바로 평균의 함정이었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자가 전체의 평균치를 확 올려버린 것이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한 통계를 보면 50%가 넘는 작가들이 1년에 5천만 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플랫폼, 에이전시, 작가의 계약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 대형 에이전시, 소형 에이전시, 작가 형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이 점점 커지자 플랫폼 자체에서 에이전시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고 마치 하청의 하청처럼 기이한 형태의 계약 방식이 등장해버린 것이죠. 웹툰 작가 사이에서는 업계에 에이전시가 들어오며 오히려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전에는 플랫폼과 작가가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슈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류나 수정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작품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플랫폼으로부터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 에이전시와 이야기하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에이전시에서는 또 작품 관리는 플랫폼에서 한다라고 응답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이것 외에도 플랫폼과 에이전시 사이에 맺은 작품 계약에 대해서 작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고 수수료를 얼마나 뗐는지 작가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해당 계약에 대해서 작가는 제3자에 해당하니까요. 일부 웹툰 플랫폼의 경우 작가의 선택권 없이 무조건 에이전시를 통해야만 계약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많은 작가들이 부당함을 참고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웹툰 산업계는 그만큼이나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엔터테인먼트 업계처럼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하여 데뷔하는 것 자체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만큼 간절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계약 수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이 2019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 4명 중 1명은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미리 살펴볼 여유를 주지 않은 채 계약을 맺은 경우도 22.1%나 됐습니다. 마케팅이나 홍보를 차별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러니 기담 후 프로모션, 무료 공개분에 대해서 발생한 조회수 수익을 영원으로 책정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거절하게 되면 플랫폼에서 작품 완결까지 이벤트를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에 플랫폼은 작가에게 있어 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웹툰 작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웹툰 업계의 불공정 약관 10개를 시정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시정 대상 약관에는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한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관은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로 수정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작가들의 계약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24시간 기준이던 기다문은 최근 12시간, 6시간, 2시간까지 짧아졌어요. 그만큼 작가들의 수입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웹툰의 퀄리티는 해가 지날수록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연출, 일러스트 같은 화려한 그림을 한 회차에 평균 80에서 90컷씩 그려야 하죠. 그만큼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는 뜻이지만 작가들의 노동 환경과 보호제도에 관해서는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일주일 근무 시간, 평균 약 62시간. 매주 돌아오는 마감에 이런 생활을 일주일 단위로 반복하고 있는 웹툰 작가들. 1조 5천억까지 성장한 웹툰 산업이 작가들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것만 같은 느낌은 저만 받는 걸까요?